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연일 무섭게 오르는 물가가 배달 플랫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최근 2달 새 배달앱 3사의 사용자 수가 무려 10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 1위인 배달의 민족은 1년 만에 월간 사용자 수가 2천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배달 수요가 줄어든 데다 최근 음식값이 크게 오른 것도 주문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수 가격이 33% 올랐고 밀가루는 26%, 식용유는 23%가 올랐는데 이게 음식 가격에도 반영돼 갈비탕, 치킨, 자장면 등이 10% 이상 오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배달 메뉴 가격이 매장 판매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 위주로 배달료가 인상되면서 사용자 이탈이 이어진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무섭게 치솟는 물가에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직장인들이 짠돌이 재테크, 이른바 짠테크에 돌입하고 있다는 기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배달앱을 지우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점심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점심값 부담이 커지면서 가성비 높은 반찬을 구매해서 식사비를 아끼는 것이죠. 카페 대신 회사 탕비실을 이용해 커피와 과자값을 아끼는 이른바 탕비실 파먹기 노하우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술값을 줄이기 위해 집수를 택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고 월세와 생활비가 부담스러워 독립생활을 정리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투자 손실을 본 2030 세대가 많아 MZ세대의 긴축이 새로운 일상,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음식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플랫폼을 통해 할인 쿠폰을 내놓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주문량도 치솟는데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배달 수수료에 더해 할인 행사에 따른 분담금도 크다며 한숨이 깊습니다. UBC 배윤주 기자입니다.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켜자 오늘의 할인 행사가 안내됩니다. 메뉴를 선택하면 1,000원부터 6,000원까지 주문 금액별로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4,000원 할인하고 있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은 4,000원 할인하고 있고 이제 금요일은 5,000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 때마다 주문이 몰리지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걱정은 오히려 커집니다. 할인 쿠폰마다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자영업자가 일부를 부담하는데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가맹점이 할인 쿠폰 5,000원을 전액 부담하는 곳도 있습니다. 할인 행사는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지만 사실상 본사 방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70% 정도가 동의를 하면은 그냥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인 행사로 주문이 반짝 늘어도 플랫폼 광고료와 중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나면 자영업자들은 하루 장사가 휘청입니다. 순이익이 그쪽으로 다 나간다고 봐도 가능이 아닐 정도로 조금 잘못하면 적자가 나고. 지자체마다 수수료 없는 배달 서비스를 내놓았지만 대형 플랫폼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라 좀처럼 정착되지 않는다고 자영업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국내 최대 배달 앱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이 최근에 수수료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러자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수수료 부담만 더 커졌다는 식당들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나서자 결국 배달의 민족이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로 손님이 크게 준 동대문구의 한 곱창집. 장사도 시원찮은데 사장 A씨는 요즘 2배 넘게 오른 배달앱 수수료가 큰 걱정입니다. 배달 서비스가 저희 가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상태에서 계약 조건을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끌려가는 거라 생각하고 배달 민족이 좀 횡포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은 한 달에 88,000원 하던 정액제 수수료를 이달부터 매출의 5.8%를 떼는 정률제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 외식업체가 광고를 독식하던 이른바 울트라콜의 폐해를 막아 영세 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식업주들은 장사를 하면 할수록 배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꼼수라고 항의했고 정치권도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독과점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공공배달 앱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배달의 민족 측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련 데이터를 입수해 팩트체크를 하겠다면서 공공배달 앱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가게가 내는 주문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방자치기관들이 속속 공공배달 앱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호응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한편에선 민간 앱이 역차별받거나 중복 투자로 세금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서 하루 2만여 건의 음식 배달을 하는 한 대행 업체입니다. 2년 전 민간 투자 자본을 유치해 식당 가맹점을 2,000곳 넘게 확장한 덕분에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가 3년간 20억 원을 투입해 공공 배달앱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협상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배달 대행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어서 역차별을 우려하는 겁니다. 간접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될 경쟁사한테 애써 확보한 가맹점을 빼앗길 수 있다고 업체는 하소연합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공공 앱이 들어와서 자동으로 API 연동되어서 배달 수행이 이루어지는데 더 편할걸요? 한마디면 가맹점 저희들 이탈 가능성이 있겠죠. 지역마다 자체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중복 투자로 인한 세금 낭비 우려도 나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작년 말 비슷한 시기에 각각 공공 배달 앱을 내놨는데 상인들은 어떤 걸 쓸지 혼란스러운 데다 사용법도 불편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달포스는 그러니까 연동이 돼 있으니까 하나만 딱 켜놓으면은 아직은 또 연동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보여주기식 행정을 너무 남발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뭔가 보여줌으로써 치적을 쌓아야 되거든. 현재 서비스를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지역 공공 배달 앱은 10여 개에 이릅니다. 총리실 산하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중복 투자 등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 공공 배달 앱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